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책 선거를 촉구하기 위해서 마련된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21대 총선이 정책 선거가 안 됐던 이유가 또 있었는데요. 바로 위성정당의 등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질까요? 위성정당의 문제점과 함께 당시 유권자들이 어떤 정책을 기대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이두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4월 15일 치러졌던 21대 총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확정되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차지하기 위해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을 설립했습니다. 정당을 급조하다 보니 당시의 이슈를 중심으로 정책 우선순위가 정해졌고 재원 조달 방안 등 현실성도 떨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위성정당 이슈가 부각되면서 정책 선거에 나쁜 영향을 줬다는 점입니다. 집권 여당이나 아니면 제1야당에서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위성정당을 만들어도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이게 논란이 되면서 기존의 정책과 관련된 논란이 다 묻혀버리고 선거구 획정 지연에다 위성정당 등장 등으로 당시 유권자들의 목소리는 부각되지 못했는데 한국정치학회와 한국정당학회의 21대 총선 유권자 의식조사로 당시 유권자들이 어떤 정책을 원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지역구 후보 선택 때 고려한 우선순위는 첫째가 일자리 창출, 지역 경기 활성화로 무려 50%가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좋은 기업들, 큰 기업들이 부산에 이전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 그런 공약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 취약계층 의료와 복지 지원 확대, 지역 기반 산업 지원 확대, 주민 생활 환경 개선 순이었습니다. 비례대표 정당을 선택할 때도 같은 경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정당의 만족스러운 공약을 꼽으라는 질문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가장 많았고 경제 활성화, 벤처 4대 강국 실현 순이었습니다. 엑스포 실패했잖아요. 그거 또 하지 말고 좀 이래 서민들 사는데 그런 예산을 넣어서 좀 살기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유권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22대 총선도 위성정당 등장 등 정책 선거를 저해할 요인은 여전합니다. 유권자들이 정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특정한 정책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정당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것들을 선거에 임했을 때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정책 선거가 되지 않는 이유는 각 정당이 유권자의 삶을 어떻게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보다는 선거 승리에만 집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유권자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